자, 여러분은 지금 꼴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우리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38회. 자, 오늘 재테크의 여왕 성설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와우. 야. 자, 그러면 아까 2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처음에 인터뷰를 했던 그 빌딩 부자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처음에 인터뷰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강남의 공실률이 0%, 0%인 근데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빌딩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을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임차인 관리를 하냐 뭐 근데 이제 스토리가 흘러서 내가 빌딩을 소유하게 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스토리를 들은 이후에 충격을 정말 받았던 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게다가 박봉인 공무원 출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강남의 빌딩을 사신 거예요. 야.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셨냐면 제가 뭐 인터뷰에서 기억이 제일 남았던 게 옷을 단벌로 입으시는데 옷이 하나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퇴근해서 돌아오면 빨아서 다리미로 마련놓고 정말 아끼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해준 얘기가 내가 맨 처음에는 화곡동에 25평 전세에 살았어. 그리고 나랑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그 직장 동료는 화곡동에 더 큰 평수에 자가로 살았어. 집을 갖고 있었어. 그죠?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은 아직도 화곡동 자가에 있고 나는 빌딩 오너가 됐어. 30년 동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 꿈이 있는 사람은 한 해, 두 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토리를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빌딩을 또 파시고 그리고 지금은 또 좋은 투자를 또 땅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근검 절약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일반인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주변에서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내 친구가 나랑 비슷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 아끼고 절약해서 서민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걸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자신감을 생기고 그거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에게는 굉장한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밥을 사서라도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돈 벌었다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밥 사서라도 한번 만나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애로점이라 그럴까 많이 느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돈 번 사람들에 대한 질투 그런 게 너무 심해서 돈 번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의 부자나 우리나라 부자들이 비교해 보면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쓸 줄 알아.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냐? 쓸 곳에 쓰는 거야. 또 우리나라 부자들은 쓸 곳에 쓰지 않아. 참고로 저희 이제 매장들이 임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꼭 명절 때 저희한테 선물 주는 임대 매장이 있어요. 그 주인분은요 오셔가지고 저희 임대료 안 밀리고 너무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때 선물 갈비 세트 엄청 비싼 거 꼭 주세요. 근데 저희 매장이 수십 개인데 그걸 주는 매장이 딱 한 개예요. 나머지들은 뭐냐면 임대료 오늘 내는 날인지 아시죠? 하고 전화해요. 아침에 그것도.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배웠는데 돈답게 쓰는 건 배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저는 사실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기자님 말씀 통해서 버는 거 오늘 배우시고요. 쓰는 건 또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아마 아까
우리 성선아 기자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분도 아까 네. 공실률이 제로였다는 걸 보면 아마 잘해주실 남다른 것 그런 같아요. 관리를 하셨던 분일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부자가 되는 거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저는 하는 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부자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자꾸 물어서 예. 맞아요. 노하우를 듣고 저는 전달해 주는 게 전달하고. 제 역할이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 계층의 순화가 일어나야지 사회가 좀 더 긍정적이고 이런 밝은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알려줘도 맞아요. 행동한 사람이 0.00001%도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요타에 보면 음? 식스 시그마라는 네. 그 방식이 있어요. 예. 도요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는 모든 걸 공개한다, 오픈한다. 얘네가 따라서 해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공개했는데도 100% 공개했는데도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이 사실 엄청난 노하우를 다 공개해줬잖아요. 맞아요. 다 최강권을 공개하잖아요. 통해서. 네. 근데 지금 이문 나가서 아니면 또 이걸 듣는 청취자들 중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0.0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러면 거의 또 마무리해야 될 네. 시간이 다 돼서 좀 개인적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기사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책 집필도 하시잖아요. 오. 또 거기다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다 그 일을 다 하세요?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네, 낭비되는 시간. 그쵸. 네. 근데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은요. 일단은 자기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생활을 다 기록을 해요. 네. 처음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 내가 그러면 대충 기사 한 꼭지 쓰는데 1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내가 뭘 하는 아. 내가 하는 데 대한 시간에 걸리는 거를 딱 아는 그렇게.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동선을 최소화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네. 사람들은 동선을 굉장히 무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케줄을 굉장히 몰아서 쫙 잡는 그러니까. 편이거든요. 아. 강남에 약속이 하나 있으면 이거를 한 번에 다 처리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 갈 일 있으면 다 처리를 하는 네. 거고. 그리고 계속 많은 일들에 스위치를 오프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기사를 막 썼어요. 음. 그러고 나면 머리를 또 다른 데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기사를 계속 썼는데 또 다른 기사를 작성을 하면 아. 피곤해요. 두뇌가.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강연 PPT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책을 쓴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공부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국영수가 있으면 국어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겨워. 그거를 뭐 40분 국어 공부하고 어. 10분 쉬고 그다음에 수학으로 갈아타고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원고를 하나 쓰는데 외부 기고를 하는데 한 네. 30분이 걸리더라. 네. 네, 이러면 그 시간 동안을 딱 스케줄 딱딱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해둔 시간대로 움직여요. 네. 어. 저는 근데 그 훈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오. 와.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도 책 한 권 나오겠네요. 어? 이제 재테크의 여왕이 아니라 시간 재테크의 여왕. 그러니까요. 시테크. 시테크. 근데 원리는 똑같은 것 네. 같아요. 어. 네. 야, 삶의 자신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또 집중할 때는 모든 걸 차단하는 거. 참 요즘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사실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카톡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선아 기자님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또, 자, 네,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그러면 관계상. 한 분만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대 경영학과 재학 중인 서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와우. 오. 저의 네. 지도 교수님이 세계 최초로 부작을 개발하신 한동철 교수님이세요. 예. 저 요즘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돈은 벌면 벌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성선아 선생님은
돈을 벌고 나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단은 그 왜 대학생들한테 그런 뜻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왜 타락시킬까요? 저는 일단 그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 이 사람이 타락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돈을 안 벌면 타락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고 났더니 유산이 뚝 떨어졌다든지 로또를 맞았다든지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워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허투루 돈을 쓰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타락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제가 앞으로 많이 돈을 번다라고 해도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요. 조금 내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뭐 앞에서 나왔었던 분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사람을 선택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들은 왜 봐야 될까요?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회사 때려치우면 되지 왜 회사를 다닐까? 대부분 돈 때문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굉장히 식상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 존엄성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수단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자체로 그거만은 사실 뭐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재테크 특강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말 독하게 돈 번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한 달에 용돈 5만 원 쓴다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해서 찌질하게 돈 모아서 그렇게 서민 갑부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진짜 스크루지처럼 독한 사람들 그리고 남한테 정말 땡전 한 푼도 안 베푸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돈 때문에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각자 돈을 버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돈을 악착같이 번 경우도 있었고요. 각자 정말 돈을 번 이유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럴까? 내가 뭐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정말 모텔에서 3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월급을 100% 저축한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돈 때문에 그렇게 독해지진 않아요. 정말 그 내면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 열망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가치관이 결국엔 그 사람의 인생관인 거고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 목표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억울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두 번째가 부러워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이 억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자가 됐지만 남을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독하게. 근데 부러워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한테 베풀면서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저도 사실은 20살 초반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한 달 용돈이 2만 원이었어요.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만나면 야, 너 그렇게 거지처럼 살면 뭐 할 거니?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30살 돼서 내가 돈을 모아서 너희들한테 베풀 거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호텔에 모아서 최고급 식사를 사줬어요. 그때 1인분에 10만 원 신라 호텔. 근데 애들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아이가 저렇게 돈을 모아서 우리한테.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돈 쓰는 법 알려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김치찌개 100번 사줘봐야 기억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싸우면 뭐라 그래? 야, 네가 언제 나한테 제대로 밥 산 적 있어? 근데 호텔 안 사고 호텔 가서 한 번 사면 평생 기억해.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들어요?
김치찌개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만큼 계속 기억할 때까지 사 먹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기자님께 말씀하셔서 어떤 목적으로 벌 것이냐 그게 명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한테 잘 좀 전해주세요. 타락하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들 네. 교수님 주변에 네. 돈 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나중에 그 교수님의 꼴통시에 모셔오세요. 아셨죠? 아셨죠. 알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아니 저도 송선아 기자님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사실 제가 기자예요. 네. 기자인데 어느 날 책을 냈어요. 네. 근데 책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나 돈 좀 버네? 그러다 또 재테크의 비법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또 나 그냥 기자 때려치고 나 그냥 아예 재테크 강사로 나갈까? 이게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저는 지금도 기자 생활을 하시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부자들의 어떤 건전함을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또 취재도 하셔서 그걸 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네. 기자라는 직업을 놓지 않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다 만나주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너희들 지금 최고의 좋은 신분을 가졌다. 대학생은 누구나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죠. 왜냐하면 목적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세일즈를 한다. 네. 근데 누굴 만나고 싶다.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려고 찾아가지만 상대방은 뭐가 느끼냐면 야 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러니까. 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자님 입장이라면 난 기자 절대 안 넣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난 기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주 빨리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네. 그리고 내게 좋아하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네. 뭘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뭐를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돈은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잘하는 거는 전달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내용을 듣고라도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듣고라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소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기사 쓰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고 희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피드백이 왔을 때 제가 막 큰 보람을 느끼지.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이제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유가가 오를 거야. 베팅을 딱 했어요. 3배를 먹었어요. 물론 그것도 행복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가 궁극적으로 저한테 큰 기쁨을 주는 거는 제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를 가져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난 걸 위해서 또 전달을 해주면 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고 또 제 책을 읽은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재테크 특강을 갔는데 제 책이 2012년도에 나온 그 월세 여왕책 월세요. 그 책을 읽고 너무 고맙다면서 온 거예요. 근데 한 달에 월세를 600만 원씩 받는데요. 저보다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다 저로 인해서 자기가 뭐 제가 재테크의 여왕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가계부를 한 번 더 쓰고 카드값이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월세를 안 받던 사람들이 월세를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큰 보람이지 제가 막 이렇게 빌딩을 소유해서 그러니까 뭐 월세 1억을 받아본들 그게 그렇게까지 저한테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멋지세요. 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정말 아까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정말 이렇게 또 알찬 시간을 또 투자해 주셔서 여러분한테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이데일리의 지금 경제팀 팀장이에요? 금융부에서 재테크 팀장. 재테크 팀장. 네. 재테크 팀장. 자 우리 성선아 기자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선아